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고 실험들은 주로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철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제약을 가하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파푸시나 주디스 톰슨이 제시한 사고 실험들은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가 동시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시들인데요. 이렇게 두 의무가 충돌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둘 중 하나를 사람들은 강제로 선택해야 되게 됩니다. 여기서 딜레마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의무로 도덕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필립 파푸시 제시한 사고 실험들은 서로 같은 성격의 의무가 대결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과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가 대결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같은 성격의 의무가 대립하는 사고 실험으로는 약물 부족 시나리오와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가 해당합니다. 다른 성격의 의무가 대립하는 사고 실험에는 낙태 문제,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 독재자의 협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성격의 의무끼리 충돌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 부족 시나리오의 경우 약을 주어 적극적으로 한 명을 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와 약을 나누어서 5명을 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 부족 시나리오에서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의 의무가 동일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의무가 충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에서 선택을 하는 기관사는 트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관사는 트롤리 문제의 제3자 사례와 달리 문제상이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든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 기관사가 선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면 있는 제3자 사례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 아닌가요? 예리한 지적이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 사례와 달리 기관사가 선로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관사는 전차로 5명의 사람을 치어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사는 방향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기관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것을 막아야 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 시나리오는 선로 위에 한 명에게 침해가 행해지는 것을 막을 소극적 의무와 5명에게 침해가 행해지는 것을 막을 소극적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와 약물 부족 시나리오와 같이 서로 같은 종류의 의무끼리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되는 사람들의 총량을 비교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인산부를 위해 태아를 죽여야 하는 낙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우 인산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가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태 문제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가 대립하는 사고 실험에는 앞서 살펴본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 독재자 시나리오 등이 있는데요.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에서는 마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와 무고한 한 명에게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가 충돌하게 됩니다. 즉, 적극적 의무를 위해 한 명을 죽이는 것과 소극적 의무를 위해 다수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한 결과로 인해 살아남게 될 사람의 수를 생각한다면 최대다수의 행복을 고려하여 적극적 의무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판사 폭도 시나리오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는 결국
적극적 의무를 지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공리주의적인 사고와 소극적 의무를 지켜 도덕적 원칙을 지키자는 의무론적 사고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립 파풋은 사고 실험을 통해 낙태 문제와 같이 서로 다른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는데요. 필립 파풋은 사고 실험을 토대로 이중효과 원칙을 낙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무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소극적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롤리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거리를 넘어서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길러주는 가치 토론 논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트롤리 문제를 논제로 설정해 학교에서 토론을 진행하면 대부분 필립 파풋이나 주디스 톰슨 같은 선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개념만을 반복해 설명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표는 고등학생들의 토론에서 트롤리 문제 중 제3자 사례를 잘못 해석한 사례들인데요. 이처럼 소극적 의무나 적극적 의무 등 윤리적 개념 설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소극적 의무를 보는 측과 적극적 의무를 보는 측의 대립으로 토론이 이분법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론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때는 필요하지만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 분석해서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롤리 문제를 다룬 토론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토론을 준비해야 할까요? 트롤리 문제를 다룬 토론은 가치 논제를 다루는 가치 토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치 논제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명제를 말하는데요. 주로 뭐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같이 끝나는 문장들을 말합니다. 가치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상대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고 자신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내가 주장하는 가치의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제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트롤리 문제 등의 도덕적 갈등상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직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신이 떠올린 도덕적 판단이 타당한 근거로부터 추론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도덕적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덕적 추론의 과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음 예시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전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전제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명제 형태로 정리한 사실 판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낙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다 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념적인 사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도덕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앞서 설정한 도덕 원리에 따라 사실이 적합하다면 해당 행위가 옳음을, 적합하지 않다면 옳지 않음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낙태는 생명 해치는 행위이고 대전제에 따라 생명 해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도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이나 상대가 세운 도덕 원리가 과연 타당한지, 소전제에 들어간 사실 판단은 실제로 참이라 할 수 있는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3단 논법에 의한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도덕적 갈등 사항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 앞서 살펴본 3단 논법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롤리 문제처럼 도덕적 판단에 불이치가 생기는 딜레마 상황에서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고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을 서로 수정해 나가며 반성적 평형에 이르는 도덕적 추론 과정이 필요한데요. 반성적 평형이란 철학자 존 롤스가 제안한 도덕적 탐구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타당하다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을 정리하고 도덕적 판단에 적합한 도덕적 원칙을 여러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나가면서 어떤 시각에서 생각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에 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반선적 평형을 통해 배경이론, 도덕원리, 도덕추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 토론을 준비해야 트롤리 문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롤리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리 시간인가요? 트롤리 딜레마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트롤리 문제는 현재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논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트롤리 문제 상황이 만약 실제 도로 위에서 발생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차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차도로 몸을 피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핸들을 조작해야 할까요?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대로 직진하게 된다면 차도에 있는 사람 둘이 자동차에 부딪혀 죽게 될 것이고, 사람을 피해 핸들을 돌린다면 사고 차량에 부딪혀 탑승객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 논의는 2016년 세계 3대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소개된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라는 논문에서 소개되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겪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트롤리 문제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도 위에 있는 여러 명의 보행자를 죽일지 아니면 핸들을 돌려 한 명의 토해인을 죽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B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명의 보행자를 죽일지 아니면 핸들을 돌려 장애물과 부딪혀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를 죽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C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명의 보행자를 죽일지 아니면 핸들을 돌려 탑승자를 죽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무엇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핸들을 조작해야 될까요? 초창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은 카메라나 센서로 받아온 다양한 크기의 사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 뭐뭐하면 뭐뭐한다 의 if된 방식의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레벨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사례의 대부분은 사물이나 사람을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고였지 트롤리 문제 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롤리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세운 도덕적 원칙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누군가를 희생시킬지를 결정하는 식의 if된 알고리즘 설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적인 결정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나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규칙 기반 자율주행에서 기계학습 방식인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롤리 문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판단해 행동할지를 도덕적 판단을 규칙으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경우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차가 트롤리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을 다양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인공지능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 최선이었는지를 사람이 모니터링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영어로는 줄여서 XAI라고 부릅니다. XAI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설명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XAI를 사용하면 과정 없이 결과만 출력한다는 딥러닝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나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AI의 활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XAI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확률은 낮지만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트롤리 문제 사항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든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트롤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 효과 원칙, 트롤리 문제, 그리고 트롤리 문제와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활동은 이번 시간에 다룬 사고 실험 외에 다양한 사고 실험에 대해 논의해 보고 주장한 글의 작성에 발표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고 실험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문제 사고 실험인데요. 어느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바이올리니스트와 여러분의 혈관을 연결하였는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심각한 신장 질환을 겪고 있어 완전히 치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9개월간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혈관을 연결해 여러분의 신장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바이올리니스트의 생존을 위해 9개월간 혈관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문제 사고 실험은 주디스 톰슨이 낙태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9개월간 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사항은 9개월간의 녀석의 임신을 비유한 것인데요. 이 사고 실험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연결을 유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후 여러분만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 실험은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 시나리오에서 기관사를 버스 운전사로 바꾼 사고 실험인데요. 여러분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버스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운전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직진하게 된다면 노인 한 명을 치게 되고 방향을 바꾼다면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생 4명, 총 5명의 사람을 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후 발표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고 실험은 동굴 입구에 끼인 뚱뚱한 남자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동굴의 탐험가들입니다. 여러분이 탐험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던 중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입구에 끼이면서 여러분을 포함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는데요. 남자가 살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동굴에서 나가면 좋겠지만 동굴 안에 점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모두가 입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에게는 동굴 입구에 끼인 남자를 폭사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고 실험에서는 죽거나 사는 선택 대상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앞선 제3자 사례나 육교 사례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지 논의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구 활동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링컨 더글라스 토론을 진행한 것인데요. 토론의 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저번 4단원에서 자율주행의 5단계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하는 건 자율주행 3단계 수준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자율주행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인 레벨 2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예산 반려 등을 준비해 토론 입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트롤리 문제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두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이트는 다양한 트롤리 문제 사항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 사항을 탐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여러 트롤리 문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선택을 했는지도 표시해 주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기존의 트롤리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이 희생되는 한 명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와 같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사이트에 들어가 다양한 트롤리 문제들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MI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내려야 하는 도덕적 결정을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노숙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과 젊은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보행자를 선택할 것인지, 탑승자를 선택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사항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의 QR코드에 들어가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 사항을 탐구하고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입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링컨 더글라스 공학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중효과 원칙과 트롤리 문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 사고 실험에 대해 논의해보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공학 토론도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 8장에서는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를 공학 프로젝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공학 논문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